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근과계수 관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그냥 2차 방정식 끝내는 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끝내는 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2차 함수가 되게 많네. 2차 함수 조금 맛만 볼까요? 일단 진행해 봅시다. 근과계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과계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품습니다.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이 있다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예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뿔마가 소멸되면서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 되고, 그럼 이거 합차 공식에 의해서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4a 제곱분의 4ac고 a분의 c가 된다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곱, 차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인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준다 생각해주면 되고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물론 절대값. 누가 0보다 큰지,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값에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간단하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근을 결국 이야기하면 대입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르면 이 인수분해 아이디어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을 알려줬으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얘를 전개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했으므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저렇게 된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형태도 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말했다시피 근을 알려줬을 때, 근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상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어떤 걸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써먹기 위해서는 이 형태 자체를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개념은 끝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 개념 끝입니다. 이걸로 이것저것 막 문제 풀고 요령하고 유형 나오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게 딱히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로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태까지 그 정도 유형들은 다 알아야 학교 시험을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유형 16개 2차 함수 오늘 다음 시간에 못 끝내려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601번이 아니죠. 603번부터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는 0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 왜 물어봤어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 제가 기억할란지 모르겠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알파 베타 얼마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자, 그러면은 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곱하면 얼마야? 이게 4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야? 답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11. 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답이 왜 없어? A, B가 마이너스 쪽. 그쵸. 나와야죠, 저게. 적어도 나랑 같이 이번에 시험 봤던 놈들은 말해야 되지 않니? 어? 1, 2, 3, 4, 5? 그래, 잘했어. 어? 나머지 4 뭐 하는 거야? 니 이거 다 틀렸잖아. 그때 시험 봤을 때 다 틀리고 또 틀리면 어떡해? 돼, 안 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본 게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본 게 아니란 거죠. 왜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차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그 차이가 뭔데? 합은 마이너스고 곱은 플러스다 라는 건 알파와 베타가 사실 둘 다 0보다 작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하면은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뭐 이 숫자는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저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려줬는데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는 애초에 의도 자체가 이상하다고. 거기에서 착안해서 풀었어야 됐고 맞죠? 당시에 19년도 영석고 기출문제였죠.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오케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의도 자체를 좀 눈여겨봐달라. 607번은 뭐 쉬운 것 같고 611번으로 넘어갈게요. 611번은 그래도 뭐 해보죠. 너무 다 넘기면 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은 0인데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7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7이에요.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이딴 게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대입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7은 0이므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7이라 얘가 이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7분의 알파 마이너스 7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7분의 알파 마이너스 7이 돼서 2가 된다는 거죠. 왜 노멀인지는 알겠죠? 그쵸? 근 얘기 나오면 뭐라고?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 소개고 보통 2차 이상 나오면 이거 대입해야 되나? 라고 의심부터 하세요. 그렇죠? 2차 이상 뜨면 대입해야 되나? 그게 첫 번째 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621번 이거 센에 있었는데 그쵸? 이게 송우고라고 어쨌든 다른 학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예요. 작년 되게 따끈따끈한 문제죠. 이게 내 기억으로 아마 재작년 11월 모의고사인가 작년 3월 모의고사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온 지 1년 가량밖에 안 된.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학교들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좀 어렵죠. 일단 이거 근거계수 관계는 좀 왼쪽에다 써볼까요? 여러분 아직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ux 더하기 3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죠. 루트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루트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1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죠? 아까 말했죠? 차수가 2차를 넘어가면 뭐부터 생각해라? 대입. 애초에 생긴 건 똑같아요. 그쵸? 생긴 건 똑같죠? 알파냐 베타냐인 것만 다른 거고.
그래서 일단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3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 여긴 2알파 몇 제곱이야? 그럼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은 이것도 넘길까요? 1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이것도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얘잖아.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만 남죠. 그래서 루트 알파 제곱. 얘 똑같지 않을까? 루트 베타 제곱. 루트랑 제곱만 나면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 맞아요? 알파 베타 부호가 어떻게 돼요?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죠. 그래요? 둘 다 플러스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6이 나옵니다. 간단한데 맞죠? 실제로 그 학교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학교에선 오답률이 되게 높았다 하더라고. 거의 맞은 애가 거의 없었나 봐. 그때 당시엔 따끈따끈한 문제라서 대비할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제는 또 1년 넘게 지났으니까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 알았죠? 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대입인수분의 근거계수 관계고, 대입을 쓸 때는 보통 차수가 2차 이상, 2, 3차, 4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풀기도 해요.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 이 식을 변형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3이 0이잖아요. 그쵸? 이걸 차관해서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3으로 나눕니다. 그럼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그래서 루트 알파 제곱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3이라서 6알파 빼기 3 이렇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몫이 얼마야? 나누는 수가 얼마야? 0이죠. 그럼 나머지만 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 6알파 빼기 3 루트 6베타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알파 제곱이 편하니까 그렇게 봐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거죠. 나누기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복소수 파트에서 했었죠. 기억나요?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문제 있었죠. x제곱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i였나? 그렇게 해놓고서는 x 뭐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써있던 거 있잖아요. 그쵸?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뭐 4면 4x였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죠. 기억이 좀 흐릿하네. 그래서 이런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요거에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x분의 3? 뭐 이런 거였나요? 뭐 어쨌든 이런 거였죠. 이거 할 때도 비슷했어요. 제곱 0 되는 거 찾은 다음에 식 변형해서 구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주제다. 단지 두근이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 거죠. 큰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습니다. 632번.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는 0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대요. 두근이 합은 a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의 1이에요. 자, 얘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잖아. 이건 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호를 알려줬으니까 합은 0보다 크고 곱은 0보다 작죠. 그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한 거예요. 누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얼마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이래. 잠깐만, 차를 알려주고 곱을 알려줬고 합을 알려주면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고생공식 변형 떠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이며 a제곱은 64 마이너스 12a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는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6 또는 4가 되고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고 64 플러스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이죠? 24. 답은 얼마? 40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와 이제 곱셈공식 변형. 걔네들을 떠올려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이해가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질문 있나요? 세 문제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한테 바뀌어볼까요? 643번.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라는 말의 의미는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죠.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그게 오라 했으므로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통분한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이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그게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3a가 b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a는 1, b는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게 되겠습니다. 그쵸? a 빼기 b의 값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이 근에 대해서 간혹 나오는 주제로 얘가 있어서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과 식의 관계라고 할까요? 근과 식의 관계.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이거의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인 식은 어떻게 되냐?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바뀌면 그 식은 가운데 있는 항만 바뀝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만 바뀌기 때문에 합의 부호만. 그리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근이 얘가 근이라면 그 식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순서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뀌어요. 순서만 바뀐다. 그래서 저 애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나왔을 때 얘를 그냥 애초에 마이너스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의 합이라고 해서 b분의 a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접근했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이 제시됐을 때 그걸로 식을 다시 찾는데 근이 부호만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1창의 부호만 바뀐 거고요.
근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애는 순서가 바뀌어요. 알았죠? 영석고랑 상우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면 편해요. 그렇게 말을 합시다. 물론 그냥 통분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유의미한 거는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1과 2와 3이 근인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한 번씩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과 2분의 1과 3분의 1을 근으로 가는 애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뀌는 게 방정식, 그러니까 최고창의 차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52번. 뭔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베타는 q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p는 0에 대해서 두근이 2알파와 2베타라 했으므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r이고요. 4알파 베타는 p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q분의 r이거든? 근데 알파 베타가 q잖아? 4알파 베타가 p야. 그럼 q는 4분의 1 p가 되겠죠. 맞아요? 잘 판단이 안 되나? 얘랑 연립하면 얘가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얘는 4q가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2p. 알파 베타가 q니까 4알파 베타는 4q. 그럼 q는 4분의 1 p, r은 2p. 번분수해주면 8. 아니 뭐 이렇게 다 쉬워. 터프면서 맞죠? 너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터프인데? 그쵸? 질문 있나요? 연립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656번.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중학교 때 많이 해서 헷갈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상현이랑 승원이가 이제 저기 아까 불났거든? 여기 앞에 쓰레기장이 있잖아. 여기 옆에. 여기서 불났어. 누가 담배꽁초 잘못 버렸나 봐. 목격자를 봤대. 그러니까 범인을 본 거야. 승원이가. 뭐라고 말해? 승원이가? 제가 남잔지 여잔지 못 봤는데 바지가 청바지였어요. 라고 말을 했고. 상현이는 내가 다른 건 바지는 못 봤는데 머리가 길었어요. 이거를 봤어. 그러면은 우리가 잡는 용의자는 어떤 형태를 찾아? 머리가 긴 청바지 입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를 확인하는 거지. 남자 지금 바지를 못 봤다 했는데 바지에 신경을 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봤다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경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 유형 21도 똑같아요. 얘를 근의 공식을 구하는데 지금 말은 사실 654번 설명하는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형 자체가 개수를 잘못 봐서 뭔가를 잘못 구했대. 그럼 잘못 본 거 말고 제대로 본 것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형 21번을 푸는데. 그렇죠? 근데 656번은 656번을 니네가 풀어라. 내가 655번을 할게. 방금 말했던 설명과 맞닿으려면 655번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송이는 x를 못 봤고요. x를 잘못 봤는데 2 더하기 3i랑 2 마이너스 3i를 근으로 이야기했어. 그럼 송이는 뭘 잘 본 거야? 그치, x제곱과 상수항은 잘 본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분의 C가 곱이다 라는 거에 착안해서 13인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수지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랬을 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져왔네. 그럼 뭘 잘 봤어? 마이너스 a분의 b. 이 합은 제대로 봤겠죠. 맞죠? 왜냐면 ax 제곱계수랑 x의 계수는 잘 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합이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a이고요. c는 13a가 돼서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3a는 0이 되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3이 0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13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본 거 말고 잘 본 거 기준으로 생각해 달라. 그쵸? (659번)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근을 찾아서. 그럼 근은 뭐가 돼요? 짝수 근의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1 뿔마 i가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이 뭐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합이 마이너스 2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인수분해 해달라 했잖아. x 플러스 1 마이너스 i랑 x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두 1차식의 합 얘랑 얘 더해달래요. 그럼 뭐예요?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을 찾고 그걸로 인수분해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665번. 이 문제는 원래 이 문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많이 설명했던 건데 x제곱 아니다. x-1은 0의 해가 얼마예요? 이건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요. x-1의 해가 뭐예요? 1이죠. 그러면은 네모 마이너스 1은 0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0이면은 얘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겠죠. 얘가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젠 근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는 0 의 근을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ax 플러스 b는 0의 근은 그냥 ax 플러스 b가 알파 베타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다시 말해서 x는 꾸역꾸역 말하면 알파 마이너스 b 나누기 a랑 베타 마이너스 b 나누기 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형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괄호에 알파랑 베타를 들어가서 등식이 성립했으니 여기 괄호에 이 ax 플러스 b에 알파랑 베타를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걔네가 다시 이 괄호에 알파 베타가 되어야 하므로 ax 플러스 b가 알파 베타인 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훗날 공통수학 2 이제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주제였죠. 물론 공통수학 2를 못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이걸 곧잘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곧잘.
진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뭔 생각을 하는 거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를 풀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식을 좀 복잡하게 써볼까요? 얘의 해는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해는 누구랑 누구예요? 2x-1이 3인 거랑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랑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된다고. 그쵸? 맞아요? 얘가 3이랑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된다고. 여기가 3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도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x 찾으면 되잖아. 그럼 총 4개 뜨겠죠? 아, 3개 뜨겠네요, 이 문제는. 오케이? 이해가 가요. 결국 얘랑 똑같은 포지션에 위치하는 그냥 똑같이 취급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계를 한 번에 한 게 아닌데 이거 전개해서 풀 거야? 아니야, 전개해서 풀라는 게 아니야. 지금 했던 아이디어 그냥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 유형은 이런 풀이를 원합니다. 헌데 665번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f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두근의 차래요. 근데 합과 다르게 두근의 차는 이게 개수가 필요하거든. 좀 크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1 빼기 2라서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라 x는 2분의 루트 3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두 개 차 하면은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대입을 하는 게 좀 깔끔해 편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대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입을 못하는 문제에 한해서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걸 원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f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죠. 그쵸? 요렇게까지 구했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2x 더하기 1은 0의 근이 다시 f 2x 더하기 1은 0의 근은 뭐다? 2x 더하기 1이 알파인 거랑 베타인 거라서 x가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랑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찾는 거죠. 그럼 두근의 차는 뭐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로 구하라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구해?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고 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얘가 4고요 플러스 8이니까 1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뿔마 2루트 3이다 라는 거에 착안해서 루트 3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렇게 원하기도 합니다.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달라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 과정이 좀 귀찮을 수 있어서 우리가 J를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J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2루트 3 그쵸? 이렇게 대입하면 루트 3 되죠. 이해가요? 왜 외우는지도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원래 교과서에 보면 합이랑 곱은 써있는데 차가 없어요. 교과서에는 차가 안 써있어요. 근데 굳이 적어준 이유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함께 외우자는 거예요. 함께 외우자. 그렇게 뭐 엄청 복잡하지 않지. 왜냐면 근해공식 쓰면 금방 외워. 그치? 근해공식 쓰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원래 문제 풀이는 이거를 유도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때때로 저렇게 푸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정말 때때로입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못 풀 때가 있어. 알았죠? 실제로 못 풀 때가 있어서
그걸 항상 저렇게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알파다 베타다 라고 해서 x를 구하는 방법. 저거는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이 아이디어를 안 하고 그래, 난 헷갈리니까 일단 저거부터 해야지 하고 저 하얀색만 기억하다가 학년 올라가서 아예 못 푸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예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냥 아예 못 풀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저렇게 해버리면 6차 방정식 뜨는 경우가 있거든. 대입해버리면. 3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 그렇죠. 인수분해도 안 되게 해놓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들을 일단은 기억을 함께 해주는 걸 추천한다. 우리가 인수정리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수정리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 알파가 알파고요. F 베타가 베타다. 뭐 또 F 감마가 감마다 이렇게 돼 있으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qx 더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g 알파, g 베타, g 감마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라면 x 대신에 gx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했죠. 그래요. 이 인수정리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672번입니다. 672번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안 쓸 것 같은데.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인데 f 알파 제곱이 2베타고요. f 베타 제곱이 2알파랍니다. 이상하죠?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 차수가 2차 이상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뭘 생각해달라? 대입.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1인 거 맞아요? 그럼 얘는 f 2알파 더하기 1이 근데 얘는 알파인데 얘는 베타면 어때? 좀 언짢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거는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4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f 2베타 더하기 1도 4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아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얘를 x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fx는 아빠 여기 있대. 목소리가 너무 차신데. 얘랑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더하기 5한 거죠. 그래서 근데 좀 까다롭다. 얘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5 맞죠? 정리하면 2베타 더하기 1도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1 베타 더하기 5라고 한다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5 마이너스 x 더하기 5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좀 언짢은데?
좀 더 깔끔한 거 없을까? 이렇게 하면 풀리긴 하는데 좀 기분 나쁘긴 해서 2베타를 2베타 저걸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언짢고 그냥 뭐 전개하죠. 뭐 이 정도 그냥 전개합시다. 아량을 좀 넓게 써보죠.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의 x 더하기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더하기 5 얘가 됩니다. 얘가 n이고요. 얘가 n입니다. 아 공간 되게 모자라네. 여러분들도 모자라시겠죠. m 더하기 2에는 m은 2알파 더하기 베타 n은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전개하면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 이렇게 됐나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서 m 더하기 2에는 4알파 아니다 8알파 베타 플러스 4 6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5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15는 틀렸네. 1 더하기 6 8알파 베타 4알파 더하기 베타 6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2, 15 8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2 12 27 탑도 없는데? 2알파 m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m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요. 아 그럼 여기가 잘못된 게 맞네요. 고맙습니다. m 더하기 2n이 그러면 8알파 베타는 똑같은데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 마이너스 3 9가 되고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9라서 5 네, 답 나오네요.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뭔가 좀 더 간단한 게 실제로 이 문제는 저기 고양국제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좀 더 깔끔하게 푸는 게 없을까 고민되긴 하는데 이 형태 자체를 좀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네, 뭐 딱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으로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서 이 정도.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어렵죠.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4개 남았나요? 하나, 둘, 있었네.
셋. 켤레근이라는 개념이에요. 켤레근. 켤레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켤레.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 b, c라는 게 유리수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근이 무리수면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켤레근 뭐냐? 예를 들어 무리수가 a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다면 켤레근은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는 것. 왜냐하면 더했을 때도 유리수가 돼야 되고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되려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a 플러스 루트 b면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a, b, c가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 된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켤레근이 존재하게 되고 그 근은 a 마이너스 bi라고 켤레 복소수를 가져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크용으로 많이 나와요. 뭐냐면 실수라는 말 안 주고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말 안 주고 허근을 주는 경우. 그러면은 그냥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켤레근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함정을 많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많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 봐줘야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680번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대해서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i인데 지금 a랑 b가 실수라 했죠? 그래서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며 마이너스 a인 합은 4가 곱인 b는 곱하면 얼마죠? 4 플러스 3, 7이 되겠다. 그래서 fx가 x제곱 더하기 a-1의 x 더하기 b 빼기 3이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4가 되고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즉 3 대입해달라는 거라서 9 빼기 15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분간이 협소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695번.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b는 0에 대해서 두 근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겁니다. 부호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곱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부호가 다르다. 부호 다르면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부호가 같다면 곱은 0보다 크다. 그래서 b가 0보다 큰 거 하나만 나와요.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b의 x 더하기 12b는 0에 대해서 얘의 두구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랑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임의로 하나 정하는 거죠. 알파 0, 베타 이렇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한 근,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다른 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가 두근이다. 그러면 둘의 합은 이거는 3a 더하기 2b고요. 둘의 곱은 12b가 된다. 잠깐만. 근데 아까 알파 베타가 얼마라 했어? 마이너스 2b라면 저기서 그치? 그 말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랑 얘가 약분되면서 6이 되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얘에 따라서 6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2b가 3a 더하기 2b고 그에 따라서 a는 또 얼마? 2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연립하면 되죠.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맞죠? 연립하면 알파는 얼마가 돼요? 2, 베타는 마사. 이렇게 끝났죠? b는 알파 베타. b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 b가 4다.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문제에서 주어준 거 쭉 쓰고 이때 저렇게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임의로 하나는 0보다 크게 하나는 0보다 작도록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벗겨버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저거를 또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아득해질 수 있습니다. 풀이 자체가 엄청 길어질 수 있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곧 끝낼 거야. 이 역수의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하필 설명을 했던 건데 여기 뒤에 있었네요. 내가 잘못 봤었나 봐.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그냥 유형 28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700번.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죠? 69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모든 문제집에 웬만한 문제집에 있거든. 근데 좀 불만인 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못 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몰라요. 관련된 내용을 모릅니다.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그 여러분 교육과정에 있던 주제인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그래서 관련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이게 좀 언짢아.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니네는 설명을 안 들었을 거거든. 여기서 관계식 세울 거 뭐 있어요? 관계식 세울 거 뭐 있어요? OP랑 BP를 두근으로 한대.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11 빼기 X인데. 자, 여기서 관계식 세울 거 뭐 있어요? 뭐 있어? 있네, 이거. 원과 접선 그리고 현에 관한 성질이 이제 말했듯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종종 사용되는 게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면 좋겠어요. 현 두 개가 서로 가로짓는다면 A, B는 CD랑 같습니다. 모든 원에 대해서 성립해요. 알았죠? 두 번째,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인 건 알죠? 맞아요?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A제곱은 BC가 돼요. 야, 적으라고.
너 알아? 뭐 이해를 하고 적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이거 이해 영역이 아니야. 어차피 개념 이유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적으라고. 그래서 여기가 D라고 하고요. 여기 E라고 하면 BC는 D2다.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개. 2개는 한 번에 썼어요. 귀찮아서. 저렇게 원과 현 그리고 접선에 관한 성질. 그 저편각이라고 기억해요? 저편각이 뭐야, 영훈아? 너요. 저편각. 그 표현을 저편각이라고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선이 있을 때 여기 현이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요? 여기 각도랑 같다, 맞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랑 원주각이 같다라고 하는 게 저편각이었죠. 그쵸? 그거랑 원래 같이 나왔던 주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교육과정이랑 모의고사 그 문제집에서 보통 다 빠졌어요. 저거 포함된 문제집 본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고등학교 거에 나오더라. 그래서 얘도 뭐 쓰는 거예요? 8 곱하기 12가 왼쪽 거 더한 거 x 플러스 10이랑 11 플러스 x랑 11 마이너스 x 곱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121 마이너스 x 제곱은 96. 그래서 x 제곱은 25, x는 5. 이것만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저걸 내가 아냐고 모른다는 거죠. 참고로 저 밑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송양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센 C단계에 있었습니다. 센 C단계에 있었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2차 함수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유형 13부터 28까지 16개 곱하기 5하면 80.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다 나가려면